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원에서 입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원장 신정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어머님들이 그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학생부에 관련돼서 좀 잘 쓴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안 된 학생부를 좀 비교해서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 교내 행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개인 특성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임원 활동 영역만이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까? 임원 활동만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내에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이 자기 주도성하고 책임의식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회학과를 지원한 학생이고요. 또 옆에도 동일하게 사회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일단은 좀 잘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주도성하고 전공에 대해서 연결을, 관심도를 좀 보이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부장으로서 수업 준비 및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멘토 역할을 통해서 학습 조력자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난제, 언택트하고 초기 개인화 패러다임이 등장해 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 발생한 재난 지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했을 때 도시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거에 대해서 탐구 싶어 한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그냥 단순한 활동처럼 느껴지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학습 부장으로서 그냥 뭐 학생들을 잘 조율하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활동이 좀 구체성이 좀 많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러한 영상을 봤다. 보통 이제 영상을 보고 보고서 작성함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보다 구체성이 좀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그 다음에 생활교육을 통해서 대처법에 대해서 받은,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효행에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새깁니다. 보통 학교에서 써주는 내용들이 좀 왼쪽보다는 오른쪽 거 같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나열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다 내가 받은 교육이나 활동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형태가 되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코 좋게 보는 학생들은 아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판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어머님들이 제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 무관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어머님들이 꼭 내 전공하고 역할이 맞는 동아리를, 창대 동아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직접 관련 있는 동아리만 우수한 평가를 받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대학 전공과 교육생활은 100%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자 내가 필요한 역량을 동아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동아리 활동 기재사항은 어떻게 변경이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2023학년도까지는 자율동아리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율동아리는 대학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체 동아리다라고 하는 것들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인데 동아리는 영어 동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부를 지원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영어 독서 동아리에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첫 번째로 영어 동아리에 관련된 학생 같은 경우 영어 글쓰기반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제공 미래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공한 4개의 기업을 비교해서 영어를 요약하고 그 기업이 어떤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브랜드 전략이나 수익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녀석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 감상문을 작성했다. 단순하게 책을 읽고 그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전공에 대한 활동 영역을 찾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심 분야와 관련지어 글로벌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 기사 영어로 요약하고 그에 대한 성리해서 논리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은 영어에 관련된 동아리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영어 동아리예요.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영어관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 책임있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언어 독서 어린 왕자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지금 어머님들이 느끼다시피 분명히 영어에 관련된 동아리를 했고요. 분명히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한다라고 해서 활동을 잘 했다. 그냥 참여했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어린 왕자 속에 나타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들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걸 느꼈고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 내용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도 그냥 동아리 활동 속에서 내가 관심 분야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학생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자, 진로 활동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글자 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율 동아리하고 동아리 활동은 500자인데 진로 활동은 700자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행사로서 그냥 나열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진로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변경된 점을 얘기를 그거부터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2022학년부터 진로사항은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그 명목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지원 전공과 전공에 대한 그 진로에 관한 활동들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부터 꾸준하게 한 전공에 맞춰야 되나?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중간중간에 학생의 희망사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사실은 문과적 개념으로 변리사를 희망했던 친구가 있는데 2학년 때 이 활동을 통하다 보니까 과학에 끌리게 돼서 이과로 오면서 생명과학으로 전환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그 1년 동안의 활동이 내 전공, 희망하는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맞춰진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표현을 하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진로인 희망이 바뀌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좀 잠깐 봐드리면은요. 일단은 사회학과를 지원한 학생하고 물리 반도체를 지원한 학생인데 제가 잘못된 사례부터 좀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물리 반도체학과를 지원했는데 자, 교내 아두이노 캠프에 참가해서 자동 블라인드 장치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미래기술 연령에서 코드 드론에 4시간 참여를 했고 드론을 조종했고 그 다음에 기술 연령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VI까지 기초 과정을 익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물리 반도체에 관련된 활동이에요. 활동인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장단점을 찾아냈고 뭐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주도성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했고 이런 걸 익혔습니다예요. 그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활동의 나열식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활동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좋은 활동을 하고도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이제 사회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번역과 통번역과 강역을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활동의 유의점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번역가가 되기 위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계기가 됐고 끝나고 나서 진로에 대한 더 포괄적인 활동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진로에 대한 행사에서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관심사를 굉장히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전공 문화주간을 맞이해서 전시를 보고 체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만 한다면 나열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중국, 독일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 내용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요. 학교 행사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 전공에 대한 관심 분야가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조금은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찾고 미리 공연 강연 전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 전에 미리 내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진로 활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성 검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공 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본다? 그런 것도 없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어머님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어머님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 참여도,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실성,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각각 과목당 500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격평가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을 많이 읽다 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좋게 써주시죠. 당연히 뭐 학습의 참여도가 높고 이해도가 좋으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주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좀 서술이 되거나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요거는 학생들이 조금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죄송합니다. 수업 참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는 게 수행평가, 과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내 토론이라든지 모둠활동 이런 거 안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발표라든지 모둠활동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게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또 두 개 학과 학생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회공학을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학을 지원한 학생이 이제 국제경제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자 문화수출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자료조사를 발표했고 이거를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콘텐츠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높은 사업이라는 걸 분석했다. 보다 활동이 구체적이죠. 그냥 말 그대로 문화수출의 경제 파급 효과를 받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활동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한류 관련 신문기사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출 자료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콘텐츠 유형과 장르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금 현재 있었던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까지 분석하고 정리를 해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축사회공학, 환경공학인데 이 학생이 이제 미적분을 수업을 들은 학생인데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수학적 표현 능력,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모르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고 교사의 힌트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해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뭐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이 학생은 그냥 수학적 능력이 좋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이만큼의 글자 수에서 이 학생이 어떻다라는 거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 학습한 후에 실생활 부분에 모둠에 참여해서 일상생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했다.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어떤 조사,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고 어떤 활동을 가지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발표를 했는지 그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누진세요 그래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려봄으로써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이 불연속적으로 증가함을 알게 된 다른 모두머니 조사한 자료를 모아 발표 테마를 구성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함. 말 그대로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이걸 왜 했는지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학습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빠져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얼뜻 봤을 때는 그냥 괜찮은 학생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저희가 이제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크게는 지금 이제 4가지만 지금 평가를 좀 항목을 좀 비교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율활동, 두 번째가 동아리활동, 세 번째가 진로활동, 그 다음에 세특에 대한 과목 세특에 대한 얘기. 이 4가지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어디입니다. 행동발달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이건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부분인데 행동발달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내용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4개 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목 세특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하고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왜 그거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보시는 게 4가지 포인트를 보시거든요. 첫 번째 왜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활동은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꼬리물기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활동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좀 지어져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를 보다 보면은 너무너무나 구체적인 활동들이 없어요. 어떤 활동들은 되게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데 구체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무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머니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제 1학기까지 학생부가 이제 완료가 됐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가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뭐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이거를 절대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커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과목 세특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자소서가 빠지는 대신에 그 자소서 역할이 과목 세특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물론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궁금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거에 대한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고 활동 안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학생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3회차 들어가면서 어머님들한테 이제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과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시 전형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